예, 안녕하세요. 마인드포스트 편집부장 김부장입니다. 마인드포스트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인터넷 신문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영상으로 주요 뉴스를 선별하고 또 이와 관련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반응을 전하는 마인드뉴스 인사이드. 당사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는 마인드포스트의 박종원 국장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포스트 박정훈 기자입니다. 예,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엔 토론회 소식입니다. 동료 지원과와 관련된 집담회가 열렸군요. 이날 무슨 내용이 오갔나요? 네, 지난달 18일 동료 지원의 경험과 사람 중심 동료 지원 제도 정책 집담회가 서울 중구 공관모아에서 오늘 오프라인으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특별히 동료 지원과의 수가, 즉 임금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동료 지원가에게 미국식 수가 체계인 메디케이드를 통해 당사자 활동의 임금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2만 4천여 명이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은 15개 장애 유형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가장 많은 집단입니다. 이들이 일정 정도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동료적 활동가로 활동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권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미국의 수가 말인데요. 우선 미국에서 동료 지원과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리고 또 한국은 또 이와 병행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의 동료 지원과 교육 시간은 최대 100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 교육 프로그램은 동료 지원가로서의 관점, 책임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0년 정신건강 없이 건강도 없다는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회복 서비스 제공에서 동료 지원 활동과 팀 안에 50% 이상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영국의 교육 시간은 총 60시간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0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동료 지원 사업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교육 시간은 당시 총 40시간이었는데요. 아직 일원화된 동료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담회에서 권영구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동료 지원과의 인정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교육 커리큘럼과 정책의 주체는 당사자 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미국보다 20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이군요. 그리고 인증 제도도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수가는 어떤가요? 한국도 참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은 2009년 기준 11개 주에서 50명 이상의 동료 지원가를 채용하고 있고 서비스 수가 역시 책정하고 있습니다. 동료 지원 서비스 제공 후 비용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상환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2010년 22개 주가 이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수가는 15분당 3달러에서 19달러이고 평균 15분당 10달러, 약 우리 돈 11,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에 27시간 근무해서 292달러, 그러니까 약 34만 원을 받게 되고 연평균 50주에 14,647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1,740만 원 정도를 임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받는 셈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수준으로 적어도 최소한 이런 수준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운영 시스템에서 수가를 활용해 활동에 대한 당사자 힘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병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퇴원 후 재입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동료 지원 활동에 적절한 보상을 받게 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일괄적인 고용과 적절한 임금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